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40페이지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장 보칙에서는 직접적인 강제징수 방법 이외에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체납액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칙 규정인 국세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미납국세 등의 열람 밑에 바로 확인하면서 풀겠습니다. 여기 있죠? 미납국세 등의 열람 1번 2번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번 있죠? 3번 출국금지 못 나간다 그죠? 출국금지 여기도 출국금지 있고요. 자, 일단 4번은 두고 5번 고액 혹은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그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5번 맞고요. 4번은 납세 담보의 제공 요구인데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납세 담보는 우리가 뭐를 예를 들면 뭘 유예해 준대요. 우리나라에서 해법에서 이런 경우에 뭐 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 가지를 연장 혹은 유예해 드릴게요. 당장 뭘 하지 않고 연장이라던가 유예 등을 해 드릴게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미뤄드리는데 납부 이런 걸 미뤄드리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담보로 뭘 좀 저희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세무서장이 말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은 압류 매각의 유예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혹은 나중에 압류했던 걸 해제하는 경우에 뭐 좀 담보로 맡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안전장치 같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세법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데 밀어주는 거죠. 지금 일단 뭐 압류도 지금 안 하고 유예해 드릴게요. 근데 그 유예 기간 동안 저희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이제 튼튼하게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요 납세 담보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여러분 파트 있었죠. 뭐 납세 보증서, 금전 이런 걸로 뭐 110%, 120% 이런 걸 맡겨두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당장은 뭘 납부 못 하는데 그 제 자동차 예를 들면 요거를 맡겨두겠습니다. 아니면 납세 보증서 은행에서 확인하는 납세 보증서를 맡겨 놓을 테니까 요거를 제출할 거니까 조금 유예해 주세요. 라고 승인되면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좀 미뤄주고요. 그 보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압박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돈 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할 때 그걸 담보하는 거예요. 안전장치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 납세 담보의 제공 요구는 결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국세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시면은 자, 1번 납세 증명서의 제출. 뭘 할 때 네가 세금을 냈다는 거를 제출하라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걸 해야지 진행이 된다 이런 거고 혹시 미납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게 있는지 누군가가 열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내가 체납된 걸 열람하게 해주면은 내 입장에는 그 안 좋으니까 내가 빨리 이 체납을 없애야겠다. 체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체납 자료 제공도 마찬가지고 누군가한테 체납 자료를 제공하면은 나한테 그게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세금 미루면 안 되겠다. 내야겠다. 이런 것들. 뭐 여기 4번도 재산들 조회 및 강제 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이것도 마찬가지. 압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세금 안 냈으니까 내가 압류할 거야, 매각할 거야. 이런 건 직접적으로 세금 안 내면 이거 판다, 빨리 내, 뭐 이런 거고요.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접적으로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압박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요런 뭐 불이익 혹은 불편함을 줄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5번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여러분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관허 사업, 국가 관이라고 하죠 보통. 관의 허가가 필요한. 예를 들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때 체납을 했다면은 안 해줄 거야 이런 거예요. 네가 체납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 나라에서 어떤 거를 발주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입찰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완납하고 하렴 이런 거예요. 출국 금지는 뭐예요, 여러분? 체납자인데 뭐 금액이 너무 크거나 그래요. 그렇다면은 외국에 나가는 거를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액 상습, 아주 고액 체납자거나 뭐 고액은 아니지만 자주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라면은 그런 분을 명단을 공개해서 좀 사회적으로 약간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신흥이 명단 공개되면 좀 그러니까 얼른 내라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요거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요 감치도 뭐 자주는 아닌데 간혹 이제 나오거든요. 보면은 감치는 말 그대로 그 법정에서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뭐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뭐 이렇게 그 세금을 안 내니까 약간 이제 인식, 뭐 육체를 약간 못 가게 어떤 구속해 두는 거죠. 이거를 어떤 공간에 이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법정에서 막 난동을 피워요. 난동을 피우고 막 그러면 막 이러면 그 판사님이 법정 모독하시는 계속 반복하면 감치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다가 계속 막 소리치고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감치합니다. 뭐 24시간 감치합니다. 이러면은 뭐 유치장 같은데 이렇게 그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로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되게 불편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감치는 이렇게 뭐 어떤 한 공간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법정으로 이렇게 묶어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불편을 준다. 어디 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가둬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짧게 가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골라내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바로 뒷문제는 출국 금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몇 개 있습니다. 자료들이 보면은 이제 간혹 감치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명단 공개, 출국 금지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이번에도 출국 금지가 나왔고 다른 자료들도 보시면서 일단 이 항목들을 보고 이게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제도구나라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 쉬셨다가 국세징수법 마지막 문제인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